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. 10월 20일 금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5%를 뛰어넘었죠. 물론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끝날 때는 5%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 거의 5%랑 마찬가지죠. 그렇게 그 국채 금리가 치솟은 데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사태는 이게 점점 아무래도 확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시장에 하게 됐고, 또 그 파월 의장이 그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프트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, 러셀까지 1.5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어렵게 오늘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1%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,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% 넘게까지 밀렸었어요. 그래서 2364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쪽에 좀 매수가 부분적으로 살아나면서 조금 낙폭을 줄였다가 종가로 이제 끝날 무렵에 이게 살아나질 않으니까,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반대 매매에 걸리는 그 월요일 물량이 차라리 오늘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 등 뭐 이게 워낙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빠지면 매물을 부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, 그러니까 이제 포기 매물이죠. 먼저 파는 거죠. 월요일 아침이 더 낮을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들 때문에 그 상당히 회복되는 게 제한돼서 다시 약간 밀리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37억을 순매수했고요. 기관은 1759억을 순매도를 했고, 개인은 1149억을 순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수는 2375포인트로 끝났습니다. 그래서 어제보다 또다시 1.69%가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1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, 이거 뭐 코스닥은 거의 충격적이라고 보세요. 3% 이상 이렇게 장중에 빠져서 759포인트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그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린 3월 14일 그 758 근처까지 이제 거의 밀렸다가 이제 차츰 그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였는데,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좀 월요일 물량 미리 파는 물량들,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조금 회복하다가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약간 더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.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37억을 순매도했고, 기관은 13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. 개인은 606억을 순매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9.25포인트, 어제보다 1.89%가 추가로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. 뭐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뭐 기술적인 대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죠. 그러니까 분석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, 어쨌든 간 그 오늘 이제 그 저가라고는 인식 때문에 그 좀 그 우리 딥바잉,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들어오는 그런 이제 매수로 봐서,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주말 사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한다면 굉장히 이제 단기 저점권에 와 있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이게 바로 뭐 반등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. 이게 시장이 좀 소화를 해야 될 거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환율은 1352원 4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5원이 내렸습니다.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그래도 할 일 다 했어요. 삼성전자 458억 순매수했고, SK하이닉스는 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.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203억, 포스코퓨처엠 32억. 그래서 이제 요새 포스코홀딩스도 계속 사고 있어요, 외국인들이. 반면에 기관은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다 팔았고,
삼성 바이오 11억, 또 포스코홀딩스 45억, LG화학 25억, 이렇게 산 게 답니다. 이게 다예요. 그래도 뭐 고무적인 건,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다른 시장보다 좀 깊게 빠지잖아요.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245억을 순매도했고, 반면에 에코프로는 7억을 순매수했고, LNF는 14억 순매수했으니까, 이건 크게 매수한 거 아니고, 에코프로비엠은 팔았다.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, LNF 다 샀습니다. 그러니까, 에코프로비엠 192억, 에코프로 152억, LNF 48억, 이렇게 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움직인 것 중에서는 건설주, 대표적인 건설주, 또 중소형 건설주, 건설 기계, 이런 것들.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, 이제 대통령 중동 순방에 경제인들이 많이 따라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대를 걸고, 그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걸고,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 쪽도, 오늘은 이제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특이한 거는 장을 하루 종일 보신 분은 이제 느끼셨겠지만, 돌았을 때 주로 이제 HBM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니까, 거기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전쟁 우려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주나 전쟁 관련주들이 초반에는 좀 오르는 척 하다가 워낙 세게 장이 밀리니까 다시 그냥 오후에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금 악재가 시장 내부에 있는 거 이제 금리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거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외부 충격이 이제 중동 문제 그런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 악재가 지금 다 쏟아져 나온 거다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또 오늘 좀 많이 빠지니까 좀 사서 조금씩 장이 회복되다가 다시 주저앉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담보 부족 계좌가 정리가 되잖아요. 아침 동시효과 직후 때 나온 게 있고 한 10시쯤 10시 반 요 사이에 나오는 게 있고 2시 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 넘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끝에 이제 들다가 못 드는 이유는 뭐냐면 월요일이 괜찮으면 오늘 기다리죠.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담보 부족으로 파느니 지금 파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물량들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시장을 나쁘게 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타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백만 개미 스쿨 시즌 2에서 뉴스를 많이 보내드리는데 이게 왜 이제 뉴스가 아니고 그냥 확인 안 되는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전해드리면 이게 잘못하면 주가를 어떻게 조작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누가 괜히 리딩방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워낙 빠져서 찌라시 내용을 한두 번인가 보내드렸죠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좀 답답해 하시니까 그냥 참고로 하라고 제가 그래서 이건 확인 안 된 찌라시라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잦으면 안 되죠. 장이 좋지는 않은 거지만. 근데 워낙 나쁜데 여러분 워낙 궁금해 하시니까 얘는 또 왜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, 그래서 좀 오늘은 좀 그걸 보내드렸습니다. 근데 이런 거 나갈 때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. 이게 무슨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.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어제 제가 이제 기승전 금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금리예요. 금리.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연준금리, 기준금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. 그거의 대표적인 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5%를 넘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16년 만에 최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. 이미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처음에
파월 의장이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는 좀 소프트하게 들렸어요.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나름 괜찮았어요. 예, 그러다가 이제 그 파월 의장 말 속에 가만히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굉장히 단호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끝에 가서 조금 경기가 인플레 잡으려면 후퇴돼야 한다라는 얘기. 또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생각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이제 풍겨지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데다가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도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, 그럼 이제 이런 그 미국의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바로 일본이나 유럽 같은데 영향을 주고, 또 미국 자체에서도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때문에 금융기관 주가들이 굉장히 떨어졌어요. 어제 보면 이제 그런 중소형 옛날처럼 로컬 뱅크들 이런 게 다시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도미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,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,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말하자면 뭐 신용 경색이라고 그럴까,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.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글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거는,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마찬가지, 계속 이제 자금 때문에 은행들도 금리 높은 상품을 계속 내고 또 은행채 발행해야 되고, 작년 저질러 온 것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신용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. 아마 그런 영향을 더 많이 우리 시장이 받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는 것 같다. 그런데다가 이제 신용이 많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고객 예탁금도 줄었어요.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아직도 높아요. 39%가 넘어요. 그러니까 이거 높은 거예요. 아직도.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이 주는 속도보다 고객 예탁금 주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용이 무너져 내릴 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현상 때문에 조금 이제 과대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인 보복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.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. 여태까지 이렇게 포 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지상전으로 가자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, 뭐 이렇게 외신에 보면 뭐 이스라엘 군들이 가자 안에서 만나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임박한 것 같는데, 원래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지만 눈에는 눈, 뭐 이에는 이인데 이 두 민족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몇 배로 갚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충돌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고,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 지원 자금 1,0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35조를 긴급 예산으로 의회에 이제 송부한다고 오발 오피스에서 연설을 했어요. 예,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말리는 건지 이게 더 일으키는 건지 뭐 생각했다 해서 끝내기 위해서 빨리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건지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은 긴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. 그 긴축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예산도 긴급 예산으로 45일짜리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미국 의회나 미국 국민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받아줄까.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외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유색 인종이 많고 또 아랍계들이 많은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다.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미국 사회라는 게 유태계가 지배하는 정치 사회 뭐 다 이렇지만, 그래도 이게 지금 임시 예산은 겨우 통과시켜서 난리나게 그때도 통과시켜서 이제 된 상황에서 11월에 이제 진짜 다시 논의해야 될 이제 본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.
또 미국도 하여튼 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또 시장의 변수에 또 그때 가서 이게 어려워지면 또 뭐, 또 셧다운이냐 어쩌니 또 이제 뭐 그게 다 그 시장의 노이즈거든요. 예,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 어쨌든 간 이런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 우리나라에 좋을 턱이 없죠. 당연히. 예,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든 거죠. 그렇지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맨날 좋지도 않지만 또 맨날 나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붙들려가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아니고 또 뭐 그 중동전이야 뭐 자주 티각태각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.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조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가 빨리 소화해서 그쪽이 해결이 돼야 우리도 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놀래갖고 겁나서 막 이렇게 물론 이제 놀라고 속상하고 하시죠.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이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게 뭐냐 이게 지금은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. 놀래서 막 이럴 것도 아니고 뭐 회복된다고 조금 회복된다고 막 좋아할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면 그냥 지나가요.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요. 물론 뭐 이런 게 없으면 좋지만 뭐 주식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30%가 손해야 뭐 40%가 손해 그러면 뭐 40% 손해인 사람이 30% 손해인 분한테 좋으시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30% 40% 50%의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. 그런 거가 의미가 없고 여기서 뭐가 의미가 있냐 이런 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엉덩이. 이미 우리가 매도 타이밍 제가 이제 매매 그 원칙 매매에서 그 매매 원칙에서 딱 보면 꺾여서 매매 타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그때 못 팔으면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 물린 거잖아요. 쉽게 얘기해서. 근데 여기서는 그럼 물렸는데 어떡하냐?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고 딴 거로 갈아탈까요? 여기서 손절하면 못 갈아타요. 이게 심리가 그렇습니다. 여기서 손절한 사람은 못 갈아타요. 그건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시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. 절대로 그게 안 돼요. 여기서 팔면 이거 판 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냥 엉덩이 무거운 게 이기는 거다. 그러니까 인내심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죠. 힘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들게 기다린 대가로 나중에 수익을 얻는 게 주식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 떨어졌을 때 거봐 내가 뭐라 그랬냐 뭐 장 빠진다 그랬지.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30, 40, 50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다. 그냥 주시장 말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.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? 버티면 산다. 이게 살아 있어야 주가가 오르면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. 세상에 이렇게 악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보셨어요? 흔치 않은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제발 이제 그 우리가 쉬는 주말 동안에 뭐 추가적인 그 악재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대체적으로 월요일쯤 저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건 뭐 저도 이제 뭐 예측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날이 굉장히 차졌어요.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고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그 슬꼰생에 여러분 그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0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이 독도의 날이에요. 독도의 날. 근데 그래서 제가 홀로 아리랑이라는
노래를 연주해서 올리는데 이거는 뭐 한 사람이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. 염원을 담아서 여러 명이 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5번을 불어가지고 겹녹음을 했는데 워낙 잘 불어서 그런지 5번을 합쳐도 꼭 한 번 분 것 같아갖고 그 제가 편집할 때 싱크를 조금씩 틀리게 하느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 번 안 들으셔도 됩니다. 워낙 노래가 기니까.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일부러 그 독도 영상도 구해서 거기다 입혀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장 잠깐 내려놓고 편하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주말 지내시고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